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서 강남 4구를 비롯한 서울 27개 동을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집값이 뛰는 지역이죠. 또 경기도의 경우는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최근 주택시장이 안정화됐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이번 발표,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명지대 부동산대학원의 권대중 교수님을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 발표, 총론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은 그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첫째는 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지역을 동 단위로 규정했다는 겁니다. 핀셋으로 찍어내듯이. 그렇죠. 네. 예전까지는 그 구 단위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지 않는 지역까지도 피해를 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랬었죠. 네. 가격이 오르는 지역만 규제하는 동단위 규제가 또 눈에 띄고 아마 이게 향후에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지난 8월 이후에 거래된 그 일반적인 거래량에 대해서, 일반 재건주택에 대해서 네. 규제 지역에서는 일반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이거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게 있고, 더욱이 내년 2월부터는 네. 상설 기구를 설치해서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재건축 시장 정비 사업을 규제한다면 일반 주택의 상승을 막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오늘 그 대책의 주요 안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역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역시 강남 4구 27개 중에 22개가 들어서 대부분이 강남 4구가 동들이 지정이 됐고, 여기에 이제 이른바 마용성, 마포용산, 네. 성동구, 여기에다 또 영등포의 여의도가 포함됐네요. 네. 네. 이들 지역을 선정한 배경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선은 재건축 사업으로 추진되는 가격을 고분양가로 하는 지역은 다 들어갔다고 봐야죠. 특히 이제 강남 지역의 재건축 시장이 많다 보니까 거의 다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데, 특이한 점은 오히려 성남 분당구나 또는 광명이나 네. 또는 과천이나 이 경기도 지역에 하나도 안 들어갔죠. 네. 여기에 서울에서도 포함될 걸로 예상했던 목동 신시가지가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제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규제하는 지역은 내년 4월 이전에 서둘러서 재건축 시장에서 분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고요. 네네. 나머지 지역은 향후에 재건축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2, 3년 정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가만히 두어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언제든지 규제해서 포함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네. 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현미 장관이 지금 분양가가 집값의 4배까지 뛰는 것도 있다, 뭐 이러면서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정도의 과열 현상은 결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아도 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죠. 분양가격이 4배 정도 뛰는 건 좀 과하게 말씀하신 거고요. 네. 만약에 4배라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게 기존 아파트 가격의 4배, 4분의 1 토막 나야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예. 그렇게는 안 되고, 적용할 경우에 보통 적게는 10%에서 많이는 한 30%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동산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김현미 장관이 아마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된 지역 어떤 규제를 받게 됩니까? 당장 뭐 내일부터 규제가 적용되나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은요. 네. 내년 4월 이후부터 적용할 텐데요. 지금은 이제 재건축에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는다는 내년 4월까지는 연장해 놨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재건축이 아닌 일반 단지 같은 경우는 당장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토지비에 토지비 가산비 또는 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만 적용해서 분양하게 되는데, 네. 토지비 자체는 지금까지는 재건축 조합과 이 시군구청장이 평가업자를 선정해서 양쪽에서 평가한 산물 평균 가격을 기초 토지 가격으로 보고, 네. 거기에 토지비 이자나 또는 그 취득세 비용 또는 그 보유세까지도 포함된 전체 토지비 가산비하고, 네. 3월과 9월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표준 건축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표준 건축비에 추가되는 비용,
소위 말하는 뭐 친환경 건축비라든지 또는 홈 오토 시스템이라든지 발코니 확장 비용을 포함한 전체 토지 건물 가격과 건물 그 가산비를 포함한 두 개를 합친 걸로 부정하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다시 말하면 원가를 기준으로 부정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렇게 적용되는 적은 그 내용은 다 똑같고 네. 토지 가격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는 건축비보다는 토지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인데 네. 이번에 이렇게 이제 민간택지 부담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조합이 의뢰하던 감정평가를 없애고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청과 구청장만이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 평균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뻥튀기로 평가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죠, 이제는. 알겠습니다. 자, 네. 경기방송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경기도 지역에 더 관심이 많으실 텐데 좀 전에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경기도의 경우에 과천이라든가 분당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대상 후보지로 거론됐던 이 투기 과열지구였는데 이게 한 것도 지정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은 경기도에 투기 과열지구가 4군데 있습니다. 네. 하남시하고 성남 분당구, 그다음에 과천시하고 광명시인데요. 네. 이럴 지역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은 우선 강남과 같이 투기가 일어나거나 집값이 급상승하지는 않는 걸로 보기 때문에 아마 제외한 것 같고요. 아, 예. 그러나 이제 방심할 건 아닙니다.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네. 시군구 동 단위로 또 이렇게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격이 오르면 또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서울은 규제 강화, 또 지방은 네. 다수의 규제 완화 카드를 쓴 것 같은데 지금 경기도 지역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오늘 발표 내용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해제가 된 지역에서는 환영하고 해제가 안 된 지역에서는 상당히 유감이다 이런 입장 표명을 내놓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번 발표로 경기 지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우선은 조금 서울과는 양극화가 분명하게 있고요. 네. 경기도 내에서도 또 양극화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는 전부 조정대상구에서 해제를 안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남양주 일부 지역도 그 다산지구나 별내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해제했는데 네. 이런 이런 지역과 또 차별화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이유는 당장 대출 규제가 있거든요. 네. 이 대출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향후에 오히려 3기 신도시나 또 이렇게 그 택지가 도지정되는 지역은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쉽게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전국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지역에 우선은 따라서는 부산의 오히려 뭐 부산 지역 같은 경우요. 네네. 그 수영구나 동래구나 해운도가 해제됐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은 향후에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 지금까지 계속 규제해서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전 일부 지역과 광주광역시 동구남구의 일부 지역이 역시 이제 그 규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나 지방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유동성 자금이 지방으로 갈 가능성은 없잖아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조치 무엇보다도 정책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지금 오늘 선정 자체는 무난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역시 아파트 공급을 위축시켜서 집값을 오히려 상승시킬 수도 있다 하는 반론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은 재건축 시장은 내년 4월까지는 뭐 이런 대로 갈 것 같고요. 네. 4월 이후에는 공급량이 줄어들 것은 분명할 겁니다. 네. 그러려면은 재건축 가능 아파트들 가격 하락은 불보듯 뻔하고요. 네. 물론 역시 공급량이 줄어서 재고주택 시장은 오히려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정부의 대책이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인 효과는 오히려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정부 정책을 일단 비판적으로 보셨으니까 앞서서 문재인 정부의 반환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경제 정책 중에 가장 못한 분야를 부동산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그동안 초강력 정책을 여러 차례 내놨는데 왜 이런 여론이 나온다고 전체적으로 평가하십니까? 우선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5월 9일 날 취임한 이후에요. 네. 약 18번 정도의 큰 대책들이 나왔는데요. 네. 그중에 한 10번 정도가 규제 정책입니다. 물론 공급 정책도 있습니다만은 네. 강남 지역의 집값 상승이 양극화를 불러일으키고
또 서울의 집값이 지방과 괴리 현상을 만드는 양극화를 만들기 때문에 네.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서 이걸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부가 아마도 규제 정책으로만 일관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부동산 시장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네. 가격이 오르는 원인이 바로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은 건데 이 두 가지 해결을 하면서 시장이 왜곡될 때 정부가 바로잡는 게 정책입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이 두 가지보다는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더 많이 오르지 않았나. 그래서 여론조사도 물론 그렇고요. 또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도 너무 고강도 대책으로만 나와서 공급 정책이 너무 늦게 나온 그런 그 영향 때문에도 가격이 더 많이 올랐다는 비판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에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정책보다는 규제 정책이 더 강했기 때문에 네. 또 앞으로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쩌면은 부동산 시장에는 정책이 오히려 악재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정책이 오히려 악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수요 공급의 원칙이다. 그리고 수요 공급의 원칙 속에서는 예를 들면 최근에 특목고 폐지라든가 정시 확대 문제라든가 이 교육 정책도 상당히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선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8학군, 7학군 같은 경우는 지금 특목고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정책이 평준화돼 버리면 학군 수요가 많은 지역에 역시 학부모들이 이사를 가거나 학원을 찾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학원을 분산하거나 학교를 분산하거나 아니면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도 동시에 써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김현미 장관은 오늘 정책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안정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삐를 늦추지 않기 위해서 오늘 같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한다 했는데 그동안 분양가만 눌러서 집값을 잡지 못한 과거 정부의 사례도 여러 차례 있었죠? 네. 이거 타산지적으로 삼아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 네네. 이번 정부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 전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완화해서 올랐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런 빌미를 업체가 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면은 부동산 정책 자체가 가격 오르는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네. 가격을 규제하는 쪽으로만 일관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공급이 부족하다는 시그널을 주는 꼴이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서 정책에 실패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김현미 장관 입장에서 볼 때는 역시 국토부 장관이시니까 시장을 안정화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또 추가 조치를 또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네. 그동안 추가 조치와 지금 조치와의 사이에서 정부가 면밀히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흐름은 어떤 것이어야 된다고 우선 보십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건축 가능 아파트들이 가격 상승이 이어진다면 결국에 재건축 연한이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릴 가능성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재고주택 가격이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면 네. 1가구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또는 비과세 요건을 줄이거나 폐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명지대 부동산대학원의 권대중 교수였습니다.